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상상우리 대표 신철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을 이런 저 같은 기업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사실 흔치가 않은데 역시 차별을 꾀하는 우리 경기도에서 또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그동안의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장년 일자리 총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크게 넓힐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장년의 수가 늘어나고 또 퇴직이 빨라지고 있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다가 이 기사를 보면서 여기가 이 기사의 내용이 아주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찾아서 이런 내용을 같이 소개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보신 것처럼 사실은 늘어난 조기퇴직자 계속적인 현상이었고요. 실제로 2005년 정도에는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던 이러한 퇴직 연령이 지금은 한 110만 명 정도, 한 2배 정도, 20년 만에 2배 정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비자발적인 이 조기퇴직자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 그 양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숫자상으로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로 되었고 실제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49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또 이분들의 기대 수명이 83세이고 또 실제 연금을 받는 연령이 65세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50세부터 65세까지 정도의 한 15년 정도 그리고 적게는 10년 정도의 이제 소득이 없는 그러한 구간이 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체들이 또 여러 기관들이 또 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2013년에 창업을 해서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퇴직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미션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13년째 사업을 하면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고 또 보신 것처럼 매년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교육에 참여하고 실제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장년 관련된 이러한 비즈니스 쪽에서는 가장 많은 그런 이용자들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고 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것을 소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 제가 창업할 당시에 중장년의 퇴직이 생각보다 무척 빨랐고 또 그분들의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그 당시는 퇴직자의 수가 한 60만 명 정도 되었고요. 또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 제가 30대인 저로서는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케팅 리서치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정부나 또 지방정부나 또 이러한 사회에서의 관심은 사실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중장년 분들에 대한 퇴직이 퇴직이 많았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중장년을 담을 수 있는 일자리, 제가 이제 그릇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중장년의 일자리 그릇이 사실은 그 당시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건 정말 큰 사회 문제다라고 느낄 정도로 작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자리가 경비나 청소나 단순 일자리 정도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일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아주 모자라지 않는 그런 일자리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5년이 된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창업할 당시보다 더 많은 110만 명 정도의 분들이 퇴직을 하고요. 또 퇴직 연령도 더 한 5년 정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 중에 늦은 퇴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의 퇴직이 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됐을 때는
제가 창업했을 때 이런 중장년의 일자리를 담는 일자리 그릇이 있었다면 지금도 한 12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문제는 더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일자리 그릇의 크기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얘기를 하면 중장년에 일자리가 있는 이 일자리 그릇을 어떻게 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러한 일자리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지난 1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자리들을 같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 이러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중장년의 일자리가 이런 단순 일자리만 있었더라면 더 좋은 일자리, 오래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어떤 일자리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일자리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또 집중했었고요. 또 좋은 그 중장년들에 대한 인재를 발굴하고 또 인재를 육성하고 또 이러한 분들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정부 또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같이 함께 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제 현대자동차, 고용노동부, 그리고 서울시 50% 재단, 그리고 저희 회사가 굿잡 5060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많은 중장년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고 이 교육이 또 성공적으로 돼서 실제 20%밖에 안 되는 이런 교육의 성공률이 실제로는 60%가 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됐고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행하는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중장년분들 중에 풀타임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과 또 사회 서비스 기업들과 연계하는 그 사업들 통해서 60%가 넘는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냈고 또 관광 일자리들 통해서 그분들이 관광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최근에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그 중장년의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에서 실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함께 그분들을 육성하는 이러한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도 함께 만들면서 이런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그 중장년이 이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좀 더 발굴하고 또 더 많이 키워보자는 생각에서 청년들과 겹치지 않는 그리고 청년들이 다소 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재무회계나 또 인사총무 그리고 영업 마케팅과 같은 그런 직무에 집중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중앙정부랑도 같이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중장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에게 중장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기업들이 저희한테 좋은 중장년들을 많이 원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중장년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중장년의 경험이 아니라 역량이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역량을 키우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업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업무 역량이나 직무 전문 역량처럼 특히 기본 업무 역량 같은 경우는 이 변화하는 이러한 사회에서 기업이 원하는 이러한 디지털의 역량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교육 안에 녹여서 많은 부분들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지방정부와 함께 이러한 전기차나 또 친환경 방수차처럼 실제 시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들도 계속 만들어내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역량 같은 경우는 실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던 분들이 취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는 이력서 작성도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연습하고 또 만들어내는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러한 스타일을 바꾸는 활동까지 하면서 중장년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10여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최근에 생각했을 때 중장년의 일자리 총량은 과연 커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그마한 회사이고 또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랑 또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런 일자리 총량이 커졌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유의미한 숫자로 저희가 커지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 저희 스스로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것을 좀 느꼈습니다.
중장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중장년의 일자리는 단순한 개수가 아니라 사실은 부피라는 것을 저희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피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일자리 그릇, 중장년의 일자리 총량을 담는 일자리 그릇이 있다면 이 일자리 그릇을 이렇게 직육면체로 만든다라면 이 직육면체의 이 크기를 늘리는 것이 될 것이고요. 이 직육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X축, Y축, Z축, 넓이, 길이, 높이가 있다면 이 높이를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높였을 때 중장년 일자리의 총량이 커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X축에 해당하는 중장년에 맞는 산업이나 직무를 발굴하고 또 확장하는 것, 그리고 중장년의 역량을 높이는 것, 그리고 중장년에 맞는 일자리 방식, 뭐 지금 라이트 잡도 있고요. 또 중장년에게 맞는 엔잡러에 대한 이러한 일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키워 나간다면 한쪽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장년의 일자리 그릇을 키우는 그러한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 일자리 그릇을 키우는 일자리 총량을 키우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장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교육도 제공을 하고요. 뭐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중장년대 교육을 제공하고 또 일자리 지원금을 통해서 중장년 숫자를 늘려나가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X축 단독으로 진행을 하거나 Y축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또 Z축 단독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정도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쪽이 늘어나지만 나머지는 늘어나지 않은 형태로 결국에는 개수는 늘어나지만 부피는 늘어나지 않은 그러한 활동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중장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숫자상으로 이렇게 뭐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2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각각의 부분이 2로서 늘어나게 되면 더 큰 숫자인 8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실 라이트 잡을 보면서 저는 정부가 하지 못하고 혹은 제한적으로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이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잡은 사실 그동안 중장년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새로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라이트 잡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업무 역량을 키우고 또 중장년에 맞는 적합 산업 또 적합 직무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도 오시고 또 경기도 일자리제한도 같이 계시는데 이 중장년의 업무 역량, 이 라이트 잡과 함께 이 중장년의 업무 역량을 키우는 정책들이 이미 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같이 함께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좋은 중장년들에 대한 인재 은행이 만들어지고 또 실제 이러한 DB가 구축이 된다면 이 라이트 잡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라이트 잡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중장년에게 맞는 이러한 산업이나 직무 특히 아마 내년부터는 이 사회적 기업이 다시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되고 또 비즈니스에 많이 커지게 될 건데요. 이러한 중장년에게 맞는 일자리들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집중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혹은 AI와 관련된 이러한 중장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의 발굴하고 또 키워나간다면 이러한 일자리 시장을 그리고 일자리 그릇을 키우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하는 일이다라고 했던 것이 저도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 그렇다면 중장년에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 그릇을 키우는 그 방식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장년의 일자리는 단순한 개수, 숫자가 아니라 이 부피라는 개념을 모든 그 주체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계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러한 라이트 잡의 그 사업을 뭐 고용노동부의 내일 배움 카드나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중장년에 대한 정책과 결합을 시키고 또 좋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혹은 스타트업이나 또 사회적 기업이나 또 사회 서비스 기업들과 같은 이런 산업에서의 새로운 시장들과 함께 만들어진다라면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일자리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실제 중장년들에 대한 교육들이나 이러한 프로그램들 보면 청년들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취약계층인들의 프로그램에서 조금 바뀐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퇴직을 하기 전에 그리고 퇴직한 다음에는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역량을 인턴십이나 또 이런 라이트 잡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기업이 그분들을 연장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다면 중장년의 일자리 시장은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 컨퍼런스도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졌고 또 앙코르위크도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 사회 전반에 공감을 하게 되고 또 모든 세대들이 공감을 하게 된다라면 이러한 일자리 그릇 그리고 일자리 총량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오후에 이 다음에도 전문가 패널분들의 발표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논의되고 또 향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중장년의 일자리 시장을 만들어낸다라면 아마 중장년의 이러한 일자리가 사회 문제가 아니라 또 실제로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